안녕하세요. 조석사입니다. 오늘이 8월 7일. 그죠? 7일이고요. 와, 시간 진짜 무지 빨리 지나가네. 요즘에 반폭, 그, 서울 곳곳에 말이죠. 반사회적인 테러, 그죠? 신림동을 시작으로 해서 분당, 서현, 이런 지역이죠. 솔직히, 많이 위협적이야. 과거에는, 과거에도 그런 뉴스가 없지는 않았던 것 같아, 기억에. 뭐, 특정 지역을 얘기하기, 뭐, 서울역 쪽이나, 뭐, 이렇게 해갖고, 묻지마, 뭐, 범죄해가지고, TV를 통한 뉴스에 잠시 올라왔던 거, 그것도 그냥 끊어서 보여주는 어떤, 휘발성 뉴스, 휘발성 뉴스로서의 어떤, 컨텐츠들이 주요였는데, 지금은 화석화돼 갖고 보존이 되잖아. SNS 쪽에 화석화 영상과 휘발성 영상이라고 내가 지금 방금 만든 얘기인데, 그런 휘발성 영상은 과거 TV가 국내의 개통이라고 해야 되나? 1950년대 말쯤부터 시작된 이런 방송을 통해서 뉴스에 잠시 이제 끔찍한 일들은 휘발이 되잖아. 뉴스 자체가 없어진다고. 인간 내 기억도 마찬가지로 특정 집단의 데이터베이스라고 할 수 있는 이런 아카이브 쪽에 이렇게 적재됐다 뿐이지 잊혀진다고. 지금 근데 문제는 뭐 하냐면, 내가 어제 그런 상황을 봤을 때 좀 유념하고 싶고 좀 우려되고, 이제 미래 사회, 많이 지금 변화된 사회에서의 우리가 범죄 사실에 관한 여러 가지 악영향에 대한 요인 중에 하나가, 우려되는 것 중에 하나가, 누구나 다 그 범죄 데이터베이스의 정상적인 이런 DB에 접근을 하지 않더라도 비공식적인 통로로 더욱더 선명하면서도 더욱더 농도 짙은 그런 범죄 장면들이 노출이 된다는 거야, 문제는. SNS를 통해서. 어제 말이야, 새벽에 운동을 하러 가는데, 한 6시경이었을 거야. 6시에서 6시 반경. 근데 이제 공원이 있을 거 아니야. 집에 공원이 있는데, 이상하게 이제 쭈뼛쭈뼛하게도 되고, 되지만, 사람들이 좀 이렇게 좀 의식적으로 쳐다본다는 느낌을 이렇게 받게 되는 부분이 있어. 조그만 그 핸드북 하나하고, 레이먼 카바거 핸드북 가방 하나하고, 망원경 10배율짜리 아주 그냥 특이하게 여기 이제 약간 길쭉하게 생긴 게 있어. 그걸 가지고 나왔거든, 새벽에. 뭐냐면 탐조라든가 이런 거 할 때 유용하게 쓰이기 때문에. 근데 말이지, 이게 참, 그런 지속적인 그 영상 노출을 통해서 국민들이나 그러니까 일반 시민들이 그 폭력에 계속 간접적으로 그 노출되는 거나 마찬가지야. 그 두려움 속에. 아니 말이야, 들고 갔더니 사람들이 그 계속 내 손 쪽을 계속 이렇게 지켜보는 듯한, 어떤 한 아저씨는
나 갈 때까지 계속 쳐다보는 거야. 쟤 지금 들고 있는 저 망원경은 뭔가. 10배율짜리 그 미니 포토볼 만한 거예요. 막 얇은 건데, 이제 갖고 다니면 안 되겠어. 갖고 다니면 안 되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 과거와는 정말 이제 휘발성 뉴스와 화석화된 뉴스와의 지금 그 영상은 이제 화석화돼 가지고 언제든지 우리가 뭐 유튜브라든가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잖아. 뭐 트위터라든가, 그죠? 페이스북. 그런 SNS 통해서 언제든지 볼 수 있다는 거야. 그 끔찍한 장면들을. 야, 그럼으로 인해서 폭력에 대해서 둔감해질 수도 있겠다. 지금은 너무 끔찍해서 말이죠. 지금 너무 끔찍해갖고 사람들이, 아니 나처럼 건장한 성인 남자도 두려워서 두리번 거리는 상황인데 말이지. 노약자들은 얼마나 겁나겠어. 이들을 데리고 있는, 밤에 어디 돌아다니겠어요? 그런 거. 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떤 식구든지 간에 공청회라든가 자체적인 어떤 그런 식의 영상이 배포되거나 그런 거를 좀, 근데 그게 또 어떤 수위적인 측면에서 그 멀리서 CCTV 캡처된 거라든가 이런 카메라에서 핸드폰 가지고 찍은 거여가지고 유혈이 낭자한 건 안 보이기 때문에 또 그게 그대로 그냥 필터링 되자고 올라올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이렇게 돌아다니는 거지. 문제는 통신이 가능한 어느 지역이든지 간에 말이죠. 통신이 가능한 어느 지역, 그런 지속적인 폭력을 목격할 수 있다는 게 참 슬프다는 거야, 슬프다. 여기에 대한 어떤 우리 식자들의, 일단 안 보는 게 좋을 것 같아. 안 보는 게. 안 보는 게 좋고, 그리고 이런 반사회적인 어떤 행동에 대한 경각심이라든가 이런 거를 어떻게 호소해야 되는 건지 우리 자신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거죠. 그 젊은이들이 어떤 절망적인 상태에서 선택할 수 있는 게 이런 칼과 식도라는 부분이 얼마나 안타까워요. 뚫고 나가야 되는 어떤 삶에 대한 여정을 거기서 봉인시켜버리는 거 아니야, 자신이. 제가 지금 요즘 읽고 있는 이제 모비딕이라고 하는 도서예요. 꽤 두꺼워. 허멈 멜빌, 미국 1851년 출판된 거고, 포병선에 관련된 내용이죠. 외국 도서가 다 좋은 건 아니야. 다 좋은 건 아니지만, 이쪽 젊은 주인공은 굉장히 수동적이면서도 삶에 대해서 그렇게 낙관적이진 않지만, 단지 한번 자신의 인생을 걸어보겠다는, 그게 어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양질의 직업이 아닌, 자기 자신의 인생을 한번
모험에 걸 수 있는 심리적인 상태를 그린 상태에서 어떤 인간에 대한 죽음이라든가, 그죠? 그에 대처하는 죽음의 수용, 이런 부분들을 그린 작품이라고 하더라고. 배경 페이지고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보면은 어쨌든 간에 떠나잖아. 어떤 항구로, 포경동에 있는 많이 있는 항구로 떠나면서 그쪽에서 이제 배를 타기 위해서 중간에 거기서 이제 그들이 얘기하는 야만이라고 하는 타 인종을 만나면서 친구가 되고, 친구가 되는 과정을 그린 어떤 문장들도 뭐 지루하지만 납득이 가는 그런 문장이 있더라고요. 맨 처음에 나는 이런 책들을 왜 읽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되게 평소 스스로 막 야, 이거 괜히 또 찍었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지금에 있는 사회적인 여러 가지 불안정 요소들이 가지고 있는 치명적인 위험들이 말이죠. 그때 보면 겪고 나가야 되는 우리 젊은이들의, 그죠? 희망을 보이지 않게 해준다는 게, 그건 현 정부라든 과거의 정부라든 간에 정말 유념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거든요. 반사회적인, 정말 그 선량한 시민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잖아. 그런 시민들이 간에 옛날 같은 그런 내용들의 사태가 벌어지면 되기 전에 일단 이런 공영방송을 통해서 토론들이 이루어지잖아. 왜 이런 일이 이루어져야 되나? 왜 이런 반사회적인 사람들이 우리 사회에 적응을 하지 못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막 논의하고. 근데 하도 요즘에 이제 방송이 많아서 도대체 어디서 그런 걸 하는지도 잘 모르겠어. 하긴 할 거야 아마. 뭐 KBS 열린 토론이라든가, 그죠? 라디오 방송이라든가 하긴 하겠지. 근데 이제 과거처럼 딱 특정된 어떤 그 방송국에 볼 게 딱 4개, 3개뿐이 없었기 때문에 그 전파력은 좀 막강했지. 순간적으로 순식간에 그걸 봐야 되는. 채널 틀면 뭐 가장 황금 시간대에 마냥 황금 시간대라는 게 있었어 예전에. 그거 10여 년 전. 지금은 뭐 황금 시간대가 뭐 드라마 정도가 나와야 황금 시간대라고 해야 되는 건가? 황금 시간대가 아니라 황금 셀럽, 파워 셀럽들이 펼쳐지는 출연하는 시간을 우리가 알아서 그 시간을 찾아가야 되는 거죠. 파워 컨텐츠를 찾는 거지. 근데 이런 공청회가 설명이라든가 이런 파워 셀러들이 나와서 그런 걸 하겠나? 그런 것부터 사회적인 어떤 의미감에서 그들이 참여해서, 그래서 BTS라든가 블랙핑크 등이 이런 그 토론에 참가해서 반사회적인 청년들이 벌여지고 있는 반사회적인 행동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렇게 묻는다면, 묻고 대답한다면은 굉장한 영향력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은 휘발성 정보와 화석화된 정보, 휘발성된 정보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연구화된, 화석화된 아카이브들을 저장하고 있는 유튜브라든가 페이스북이라든가 이런 SNS의 영향력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어요. 지속적으로 우리는 보고 싶은 끔찍한 장면들을 봐야 되고 또 볼 수 있다는 어떤 판도라를 열었다는 부분에 있어서 어떤 식으로 우리 미래가 그려질지 궁금합니다. 자, 오늘은 짧게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어제 토요일날 그 사나이 시리즈 4 올렸는데 시간을 두고 그 부분은 일주일에 한 페이지는 달에 한 페이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월요일 힘차게 시작하죠. 저도 부탁드렸습니다.